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너테. 아, 네,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됐는가 싶으신가. 네. 27만 6천 원, 27만 6천 원, 좀 몇 달 됐는데 27만 6천 원 20%입니다. 네, 27만 6천 원에 비중은 20% 정도 20%, 네네. 네, 보유를 하고 잘 좀 계십니다. 부탁합시다. 아, 네. 오늘 종가가 25만 2천 원이었는데 네. 애플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부정 의견이신지 긍정 의견이신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LG 이노텍에 대한 의견은 긍정이 세 분이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만 부정을 네. 들어주셨어요. 그럼 일단 부정 의견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뭐 공공기업 그리고 관영기업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맞아요. 네, 간밤에 애플도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올해 우리 국내 최대치로 또 떨어졌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품 관련주들 다 조정받았는데 이화진 과장님은 이런 이슈가 좀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미국과 뭐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다음 주쯤에 아이폰 15가 이제 개시가 되겠지만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형 모델보다는 이제 특히 뭐 아이폰 뭐 14 프로 맥스나 이런 프리미엄 버전으로 한 60%나 70% 보정이 대부분 애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아이폰 뭐 많이 팔리긴 했지만은 실제로 항상 매년 새로운 신버전이 나올 때마다 사실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애플 자체 내에서도 뭐 XR 기기 컨텐츠나 다양한 제품별로 인한 니즈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매출을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단순하게 아이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체성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LG 이노텍이 추후에 전장 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다양한 XR 기기 쪽에 나중에 수주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폰 이슈로 인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할 여신은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애플 관련한 악재가 좀 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라도 약간 반등은 약간 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긍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5 이슈 때문에 좀 어제 애플이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아이폰 쪽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LG노텍이 사실 아이폰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대장주이기도 하거든요.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레벨 3 상용화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뉴스에 퀄컴이랑 아마존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과 AI를 연결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의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LG노텍이 사실 차량용 전장부터 시작해서 전장 사업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어쨌든 안 좋지만 그래도 저는 자율주행이랑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고, 비중도 저는 2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밑으로 지지를 받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25만 원 물어주면서 좀 한 번 더 급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기대해봐야 될 게 뭐 아이폰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쪽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폰보다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율주행 최근에 또 뜨겁잖아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휴비츠 22,400원에 10%입니다. 네, 휴비츠 의료기기 관련주잖아요. 네. 최근에 예, 예. 들어가셨나요? 요게 한 일주일쯤 되나? 이틀 전이요? 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가 전화했어요. 네, 시청자님 그럼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8%대 네. 급락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야 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판넬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오, 오. 휴비츠 올 긍정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하긴 뭐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지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아니면 네. 매수가까지 올지 이지은 본부장님 의견 어떨까요? 네, 일단 휴비츠는 안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이제 계속 좋은 호조세를 보였고 또 올해는 매출 1,000억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쪽에서도 수출 쪽이 굉장히 꽉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또 신성장 동력으로 어느 쪽을 선택을 했냐면 덴티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치과용 이제 의학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해외 이미 진출을 해봤기 때문에 안과 쪽으로 또 판로를 해외 쪽으로 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과뿐만 아니라 치과 관련돼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저는 워낙 관련된 치과 사업이나 안과 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이런 것들도 괜찮아서 이 기업은 지금 이틀, 3일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더 이상의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매수가 이상 24,000원 이상 가면 그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들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휴비츠. 충분히 전고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기 제주항공이요. 아, 제주항공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에 15%요. 14,500원에 비중은 15% 정도요. 아, 예. 요즘 너무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6월 15일경에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고민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에 대한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주항공에 네. 대한 네 분의 의견 어떨지 부정일지 긍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올 부정이 네. 나왔습니다. 아, 올 부정은 처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유가가 강세이면서 또 항공주들은 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분 모두 부정 의견을 다 들으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저희가 대안을 한번 네. 찾아보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제주항공 정말 반등의 기회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 이번 달 말에 연휴가 있죠. 연휴는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인 부분이고 고유가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악재인 부분이라서 주가가 시원하게 가는 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오래 끌고 간다면 또 겨울이 된다면 이걸 이제 수익 실현 못하고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비중을 좀 잘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항공주 전반적으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주항공만의 문제인 건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네. 이러한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반등의 기회가 없을까요? 우리 이지은 본부장님?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항공 쪽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항공 쪽은 지금 뭐 노선을 늘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가는 섹터가 이쪽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하방 추세를 막고 있는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목을 빨리 갈아타셔서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없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 교체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보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마음 AI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2,500원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핫한 종목을 들어가셔서 네. 또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일단은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네네.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오늘도 35,500원 갔다가 좀 빠지는데요. 네. 이게 전고점 4만 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요. 네, 네. 맞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매도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약간은 높으시니까 저희가 한번 빠르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네 분 판넬 준비되시면 지금 바로 들어주세요. 마음 AI에 대한 의견은 오. 이주호 본부장님만 유일하게 네.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부정의 외치는. 의견을 네,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비중이 조금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어쨌든 30% 비중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11이평선 깨지면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 비중을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 갭 상승이 나왔던 두 번의 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두 번의 갭을 한 번쯤은 메꾸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인 상황인데 강하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부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을 때 오히려 더 급해지고 좀 걱정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AI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종목 정말 개별 이슈로 좀 강하게 올라왔고 또 갭을 띄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근히 올라왔으면은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이 갭을 메꾸러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서 비중을 줄이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수익권이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긍정 의견 주셨던 분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이화진 과장님이 긍정 의견 주셨는데 우리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이화장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그 솔트루스에서 이제 강남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 결국에는 최근에 AI 관련 흐름들이 물론 당장 마음 AI가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적도 그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얘네가 이제 4월 달부터 오케스트라 2.0을 이제 제시하게 되면서 이게 오케스트라 2.0이 뭐냐면 챗 GPT나 아니면 바드나 다양한 이제 그 생성 언어를 한 번에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오케스트라 2.0입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이 기능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다기보다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이 이런 다양하게 겪어볼 수 있는 흐름들이 제가 좀 그것을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휴먼 AI 같은 경우가 물론 새로운 최근에 인건비에 대한 이제 상승으로 인한 대체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AI가 그냥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로봇과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가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자체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솔트룩스에 간담회 다녀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화진 그래도- 과장님 어떠셨나요? 아니 뭐 솔트루스는 뭐 예전에도 한번 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별건 없습니다. 뭐 별건 없고 항상 솔트루스뿐만 아니라 마음 AI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걸 딱 보고 왔을 때 얘네가 뭘 할 수 있겠다는 답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챗 GPT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같이 과연 이쪽 시장에서 어떠한 먹거리를 갈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결국에 시장 자체가 밸류를 추정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 과연 최근에 수급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마음 AI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네. 수익 중이시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보토건 한 2달째 가지고 있는데요. 네. 4,329원에 50%. 50%. 50% 정도 가지고 계시면 네네. 수익을 비중이 보셨는데 많아서요. 못 파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전에 수익을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산 게 물려가지고요. 네. 오늘 또 크게 하락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네네. 삼보토건에 대한 의견 얼른 한번 들어보면서 네. 자세한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분 삼보토건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 저희가 팻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시죠. 오늘 약간 노우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삼보토건 아쉽게 네 분 다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네. 비중이 좀 높으셔서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삼보토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2달 전쯤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반등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병지 매니저님, 네. 삼보토건 어떻게 할까요? 반등 불가입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거기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중국이 점점 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비중이시면 조금 축소를 하시고 차라리 이슈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졌을 때 그때 비중을 다시 태워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정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을 지켜보신다면 적어도 토요일 이후까지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G20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회의가 열려진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은 조금 줄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부토건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보토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고민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삼보토건에 대해서 한 분 더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삼부토건 아무래도 좀 등락이 심한 기업인 것 같긴 해요. 리스크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참 좋아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지은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너무 좀 많으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좀 고개를 들었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인한 고개 들음이고 지금 기대감이 만약에 소멸이 되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또 방향은 다시 한번 하락을 잡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대했는데 또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지금 50% 정도 있으신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수주로 연결이 되고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두신 다음에 기다리시는 부분을 저도 역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 100% 중에서 반의 예수금을 한 종목에 넣는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시점이고 아직까지는 실체가 정확하게 나온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꼭 비중을 조절하셔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예, 아까 갑자기 뉴로마트하고 저기가 있어서 지금 로브스타요. 로보스타요. 네, 네. 로보스타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2,500원에 10%인데요. 네. 며칠 전에 38,800원 가도 제가 목표를 4만 원 잡았기 때문에 안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간에 의해서 4.6%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거를 못 팔면 또
또 떨어질런지 아니면 4만 원까지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수익권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청자님 38,000원에 보셨기 때문에 네. 더 못 파실 것 같습니다. 또 맞아요. 목표가도 따로 정해주신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판넬 들어주시죠. 오, 네. 올부정 아니면 올긍정이에요. 우리 전문가분들 그러니까요. 모두 지금 그래도 통일하신 것 같은데. 합심이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분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로보스타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한 38,000원, 한 4만 원까지 잡고 계시는데 로보스타 과연 반등해서 그 정도까지 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욕심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어. 45,000원 이상까지도 오.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욕심 내면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LG전자가 사실 이 계열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수직 다관절 로봇이랑 직각좌표 로봇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LG전자가 삼성전자처럼 그만큼 뭐 글로벌적으로 파워풀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 로봇 산업은 저는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로봇주들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AMR 관련, 그러니까 물류이송 로봇 관련주인데 사실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절 로봇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비중도 적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도 올랐고 내일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일단 4만 원 넘으시면은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4만 원 넘으면 이제 5% 정도 빼신 다음에 5만 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